네, 박찬정 변호사님이 국가의 어른으로서 여러 가지 정리를 해주고 계시는데 잘 안 통하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민주당의 내부 권력 투쟁, 분열 사태, 와 이런 거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변호사님은 뭐 오랜 동안 뭐 직접 정치를 하셨고 보셨는데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1948년 8.15에 정부가 수립되고 정당 제도가 도입된 이래 예. 금년이 76년째인데 예. 제1야당 그것도 국회 의석 절반을 넘는 의석을 장악한 제1야당의 대표가 네. 이재명 같은 대표는 네. 없었다. 없었죠. 없었다. 그리고 지금 이 대표께서 이것도 이 대표, 그것도 이 대표구나. 예. 이 권력 투쟁이란 말을 썼죠. 예. 예. 아주 원색적인 권력 투쟁 상태를 지금 보이고 있다. 예. 이미 존 홉스가 말한 만인과 만인의 투쟁 상태. 예. 그러니까 인간이 그 원시적, 원색적으로 가장 강렬한 욕망이 권력 의지란 겁니다. 예. 권력, 그다음에 뭐 음식, 성욕, 뭐 재물욕 이렇게 있지만 권력 의지가 가장 강해요. 그럼 정당이라는 하는 곳에서 정치적 이념이나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무리라는 뜻이거든. 무리. 예. 그러니까 정당. 그런데 이걸 한자로 당을 파자를 하면 이걸 해체를 해보면 해체하면 예, 집 안에서 네. 입들이 네. 검을 그러니까 검은 말들을 그냥 쏟아내는 그렇게 해체가 되는 그게 정당이다 이거예요. 그러네요. 그게 정당. 그러니까 뭐 깨끗한 말을 쏟아내는 게 아니라 네. 정당이라는 그 자체가 그 한자를 파자해 보면 이제 검은 말들이 쏟아진다. 그 말에는 서로 투쟁적이다. 그러니까 정당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투쟁 조직입니다. 네. 그러니까 선의의 경쟁도 다른 측면에서 보면 투쟁이거든. 그러나 그 투쟁을 원색적인 원시적 투쟁 상태로 방치할 수는 없다. 네. 그러니까 법과 제도가 그 틀 안에서 투쟁을 하라. 다른 말로 하면 그 안에서 경쟁하라는 뜻이지. 예.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건 헌법이에요. 헌법 8조의 정당 조항을 지키고 헌법 8조 정당 조항에 따라서 민주당도 당헌 당규 규정이 있기 마련인데 네. 지금 이재명 대표가 보이는 행동은 크게는 헌법을 위반하고 있고 작게는 저들의 당헌 당규까지 위반하는 이를테면 독재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 피비린내가 난다. 정신적 정서적인 면에서 지금 민주당은 네. 피비린내가 나는 네. 만인과 만인의 투쟁 상태를 네. 고스란히 그대로 보고 있다. 어제 그저께 의원총회에서 홍원표 전 원내대표 네. 예를 들면 친문재인계 좌장이 이재명 대표를 앞에 둔 의원총회장에서 네. 당의 혁신은 네. 대표부터 혁신 이 피부를 이렇게 발라내야 될 거 아니냐. 가죽을 벗기는 거. 예. 대표가 지금 문제투성이니까. 네. 그런데 나처럼 멀쩡한 사람의 이게 피부를 발라내가 이게 피를 흘리게 하는 이런 상태를 만들 수 있느냐.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했는데 네. 그게 홍원표 전 대표, 홍원표 의원이 말한 민주당의 현재의 그 원색적인 상태, 예. 헌법도 위반되고 당규도 위반되는 이런 사태를 상징적으로 말했다. 예. 그러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저런 과정을 거쳐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은 공천하고 아닌 사람 무조건 잘라버리거든. 네. 그러니까 임종석 비서실장에 대해서 이제 공천 탈락을 하니까 내부에 엄청난 반발이 있어요. 뭐 이게 친문재인계 상징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임종석의 과오도 많습니다. 그렇죠. 과연 임종석이를 국회에 꼭 보내야 하느냐는 그건 국민의 민주당 그다음 문재인 정권 그리고 현재 민주당 지지하지 않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사람 국회 들어가서는 안 되죠. 그러나 자기들끼리는 그 권력 투쟁에 있어서 한쪽에 이제 상징인데 이제 그런 사람을 자르고 난 다음에 이재명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니까 탈당하고 입당하는 건 자유다. 탈당하고 입당하는 건 자유다. 그리고 모든 일에 특히 공천에는 일단 파란에 있고 소동이 일기 마련이다. 그런데
또 최고위원회에서 이런 말을 해서 그런 말 끝에 지금 우리가 이게 정신을 바짝 차릴 때다. 이게 국민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정신을 바짝 차릴 때다. 이게 자기 모순에 빠진 말이거든. 예. 국민을 위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사람은 이재명 본인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의 오늘 저 상태는 시작도 이재명, 중을 거쳐 결론도 이재명, 민주당의 공적은 이재명 자신이다. 그를 두고 그가 독재권을 행사하는 공천에 민주당이 휘말려 있다. 이제 그렇게 생산된 국회의원이 일단 1당이 아니면 2당이 될 텐데 22대 국회에 변화와 개혁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국회의원들, 이재명이가 생산한 그런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상당한 세력을 이룰 텐데 그게 그 22대 국회를 아마도 뻔하죠. 국회 본연의 임무인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책무를 다하는 국회의원 집단으로 그것이 이 품격을 지킬 수 있겠느냐? 이게 저의 고민입니다. 예, 그건 뭐 안 봐도 뻔하게 그 엉망진창이 될 텐데 그러면은 이제 민주당이 이렇게 분열되고 그리고 이렇게 아주 잡음이 많이 나고 그러면 선거에 도움이 안 되는 건 이재명도 알 텐데 이재명은 과반이 안 돼도 좋다. 심지어는 100석이 안 돼도 좋다. 60석만 가져도 된다.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좌파 신문들마저도 경향신문에서 며칠 전에 이재명은 사퇴해라 이런 칼럼까지 나왔거든요. 이런 무슨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그저께 27일자 경향신문에 이대근 기자, 중진 기자지요. 네. 이대근 기자 이름의 칼럼이 실렸는데 그 제목이 이재명은 대표직을 사퇴하라. 네. 그리고 정당 대표할 자격이 없다. 네. 제목이 그거예요. 그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사설로 그 신문의 입장을 표현할 수도 있고 그 소속 의원의 칼럼의 이름으로도 그 신문사 입장을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대근 기자의 칼럼을 통해 가지고 경향신문은 이재명은 안 되겠다. 물러서야 되겠다. 자격 없다. 그럼 경향신문이 어떤 신문이냐. 한겨레 경향신문 예. 그리고 이쪽에 조선중앙동화 예. 그러니까 이게 진보고 보수고 그 구분은 나는 반대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보수가 정립 안 돼 있는데 무슨 뭐 진보가 있을 수 있나요? 보수 좌우는 있대. 그러니까 좌우인데 중간에 한국일보, 국민일보가 있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까지 이 전통 야당, 그 민주당을 원칙적으로 지지하고 옹호한 편에 선 게 한겨레와 경향신문인데 그게 결이 좀 달라요. 경향신문은 과거 자유당 정권하고 싸워가지고 폐간된 경험도 있고 이래서 시비를 가리는데 경향신문, 한겨레 신문처럼 일방적이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민주당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는데 이번엔 대표적으로 아주 이재명을 직격을 했어요. 근데 그 내용이 아까 이 대표가 지적한 것처럼 이재명의 속셈을 거기에 분석을 해놨어요. 예.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니까 이재명이 왜 대표 자격이 없고 물러나야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설명이 여러 가지 디테일한 게 있는데 핵심을 얘기를 하면 그가 오늘 한 말과 행동은 다음에 할 말과 행동까지만 효력이 있고 그러니까 2월 1일 날은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했다. 그런데 2월 29일에 와서는 이 말을 완전히 뒤집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말은 언제든지 바뀌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없고 다음 단계에 어떤 말을 한지를 또 지켜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전혀 신뢰를 가질 수 없다. 그런데 그의 목표는 뭐냐? 과반수 획득도 아니고 금년 8월에 있을 당대표에서 반드시 당대표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지금 현재 과반수가 넘는데 과반수 안 돼도 좋다. 네. 자신의 열렬한 홍위병만 있으면 된다. 홍위병. 그러니까 요게 이 칼럼의 핵심인데 그 칼럼대로 완전히 홍위병을 구성하고 있어요. 대장동 사건의 그 위임을 받은 변호사 6명이 몽땅 지역구 공천을 받았어요. 네.
그 다음에 뭐 도봉구의 뭐 안귀령이라고 하는 저 연구도 없는 뭐 무슨 부대변인 출신인가를 그러니까 이재명 용비어 청가를 계속 불렀다는 이유로 거기에 공천을 준다라든지 그리고 문재인계의 좌장들은 뭐 용서 없이 그냥 제거해 버린다라든지 이게 과반 획득 안 돼도 좋다. 설사 소수정파가 되더라도 내 홍위병만 있으면 된다. 아, 그러니까 그래도 그램 홍위병만 있다고 그게 60명이 될지 100명이 될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감옥 안 가는 건 아니잖아요. 감옥 안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하는 짓은 헌법 파괴 행위라고 저는 봅니다. 네. 헌법 파괴 행위. 그러니까 헌법 8조 정당 조항을 정면으로 파괴하고 정당의 조직 목적 활동은 민주적이어야 하고 국민의 정치 의사를 수렴할 필요한 조직이 되는데 이거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거기에 하부 당헌 당규까지 무시해버리는데 현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이재명 당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 이재명 당은 해체하고 해산해야 돼요. 아니 근데 그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해체하고 해산해야 되는데 이재명의 해체하고 목적. 해산할 수단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정당 해산 제소하는 길밖에 없어. 그 외에는 국민이 국회의원 소환 제도도 없고 방법이 없어. 방법이 없으니까 저 불법 위헌 무도한 일이 계속해서 칼춤 추듯이 되는 걸 우리는 지켜봐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동학난 때처럼 부직갱이 들고 낯 들고 무슨 그래갖고 민주당을 포위하고 이렇게도 못하고 그 어떻게 하느냐.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고 그렇다고 하는데 이렇게 무력할 수가 있느냐. 그게 딱 길은 한 길밖에 없다. 4월 10일이다. 4월 10일. 투표지를 이게 총탄으로 사용하는 길밖에 없다. 투표로 뒤집을 수 있을까요? 몽둥이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누구를 선택하느냐? 그래도 민주당보다는 좀 덜한, 그러니까 덜 품질이 좀 떨어지더라도 민주당 같지 않는다. 그러면 국민의힘당이나 또 기타 뭐 정당 이런 거라도 선택해서 저 이재명 당은 몰락을 시켰다. 4월 10일 총선거를 통해서 몰락을 시켰다. 왜 그러니까 아니, 이재명 손에 이어서 공천받은 사람들의 기본적 생각 자체가 국회의원의 기본 직무를 인식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이거야. 아니, 이번에 그런데요, 변호사님. 과반이 국힘당을 국민들이 과반을 만들어 준들 180석을 만들어 준들 저걸 처리를 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 면면을 보니까요. 다 뭐 김기현이다 주호영이다 뭐다 다 그런 사람들 공천해가지고 숫자만 많아도 저 사람들이 과연 저 이 악당들을 처리할 능력이 있을까요? 지금 저 대통령을 만들어줘도 이재명 감옥에 못 보내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일 때도 못 보내고 얘네들 숫자가 적어서 맨날 안 된다고 그러는데 숫자 만들어주면 이재명, 문재인 처단할 수 있을까요? 나라 바로 세울 수 있을까요? 국힘당이? 이봉규 TV에 내가 출연한 이래에 가장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이거 죄송합니다. 아니 이게 웃을 일이 아니고. 아유, 죄송합니다. 아니 너무 답답해서 그래요. 똑같은 고민이야. 답답해서요. 이봉규 TV 이 시간에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과 이봉규 대표와 저 다 공통의 고민입니다. 네. 그래 국민의힘당을 과반수 이상을 만들어 놔도 그러면 과연 이걸 모든 걸 바로잡을 수 있겠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네. 자신 있게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고 지금. 그러니까 국민의힘당에 내가 바랬던 것은 네. 민주당이 워낙 저러니까 그래도 국민의힘당은 인류의 희망이라도 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나서가지고 뭔가 좀 나은 태도를 보이고 뭐 국회의원 수도 250인 이하로 줄이겠다든지 그다음에 뭐 세비도 삭감하겠다든지 이런 부분적인 얘기를 하고 이러니까 그러나 저기는 지난 4년 동안 특히 이재명 대표가 된 이래에 싸우지 않는 중진 의원들이 예. 많이 지금 그걸 예를 들은 예. 거예요. 예, 그 사람들이 이 또 대표가. 이제 하는데 싸우지 않는 사람들을 또 뽑아가 놓으면 그게 다수가 되면 저 악당 무리들이 비록 소수가 된다 하더라도
이걸 대결하고 청소를 할 수 있겠느냐 저는 하는 예. 데 대한 이제 의문인데 그렇다면 이 전부를 엎어버려야 되거든. 저는 그래서 예. 전부를 엎어버려야 된다. 전부를 물갈이 해야 된다. 그 아니, 4월 10일에 전부를 물갈이 하는 날로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 말이야. 4월 아니, 10일. 그래서 전략적으로 제가 논평에서도 여러 번 수십 번 얘기했는데요. 국민들이 이제 전략적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서 지역구에는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당을 뽑아주더라도 비례대표를 갖다가 이 투사들 다시 말해서 국힘당이 지금 싸우질 않으니까 투사들을 예를 들어서 그게 이제 자유통일당엔 투사들이 있잖아요. 투사들 거기 몇 명이라도 들어가서 싸우게끔. 그다음에 무소속일지언정 투사가 있으면 그 투사를 비례대표는 찍어주고 지역구는 국힘당을 다수당으로 민주당 다수당 되면 안 되니까 뭔가 이 국민들도 전략적 투표를 해서 투사가 몇 명이라도 거기 들어가면은 이게 달라지지 않을까. 그러지 않고 지금 국힘당이 200석을 만든다고 지금 달라질까요? 지금 이 대표가 말한 그런 이 우려와 고민의 일단으로서 네. 자유통일당 얘기도 네, 했지만 자유통일당이 몇 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대표가 오랫동안 운동을 해왔던 특권 폐지 운동본부가 있어요. 그것도 있고. 나는 그 운동본부 상임 고문인데 네. 이게 정당화돼요. 정당화돼 가지고 그 비례대표 후보를 아마 공천할 네. 모양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런 노력 저런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은 근본적으로 4월 10일 날 이 판이 완전히 확 바뀌는 판이 되기는 지금 불가능한 상태다. 네. 그러니까 일단 점진적으로라도 이게 이재명 당은 절대로 몰락시킬 필요가 있다. 몰락을 시켜야 된다. 절대로 그렇죠. 몰락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 놓고 국민의힘 당이 가령 다수당이 된다고 한다면 그건 정신 차리게 매질을 계속 해보는 것이다. 네. 그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이 대표가 말한 것처럼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우리는 2년 전 3월 9일 그 기호 2번을 찍어달라고 호소할 때의 우리 심정은 나는 그때도 윤석열 후보라는 말을 쓴 일이 없어. 3월 9일 선거 때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네. 그냥 2번 후보로 그래서 종북 주사파 세력의 이게 물결을 일단 막기 위해서 도구로서 2번을 찍자 이랬지. 이거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났다. 네. 그러니까 이게 부정부패를 단숨에 일소해 줄 것이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 일단 이 물결을 막는데 도구로 쓰자고 했는데 그러나 바탕의 기대는 그가 검찰총장 출신이니까 이게 썩은 무리들을 완전히 일소하리라. 그리고 대통령 후보 토론 과정에서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수사 방향까지 얘기한 거냐 똑똑히 기억하거든. 이렇게 얘기했어.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옆에 앉혀놔놓고. 이게 이 사건은 자금 흐름만을 조사하면 이게 100일에 금세 해결된다 그러길래 아 그렇게 했구나. 네. 난 사실 기대를 했어. 근데 결국 네. 핵심은 못 잡아놓고 말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우려 때문에 그러니까 4월 10일 선거에 어디를 찍을까 망설이게 되는 사람들의 수가 굉장히 많아져 있다. 그러나 모든 건 상대적이니까 네. 일단 민주당보다는 좀 덜 나쁜 걸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들을 강하게 매질하고 네. 그런데 예를 들면 국회를 국민의힘당이 좌우할 수 있을 정도 의석이 확보되는데 그걸 배경으로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국회 핑계로 그 예를 들면 이 부패 분자들 척결이라든지 검찰의 늑장 수사라든지 이런 걸 이런 네. 비난에서 절대 자유롭지 못하게 될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일단 한번 그런 길이라도 걸어가 보자. 네. 예, 알겠습니다. 박찬정 변호사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